이 정진석 의원의 이 글도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후의 정무수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 글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동격화시키는 거죠. 자기 진영에게.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로 해서 이미 거의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MB도 아무 쪽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이 소위 보수의 대부, 대모 비슷하게 남아서 상당히 오래 저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내지는 걱정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MB는 사실상 이미 뭐 4대강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되니까 본인 내지는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뭔가 이게 뭐 아무런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뭔가 다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살리는데 내지는 보수의 나름 근거의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보수의 장기적인 정치적 생존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치적 계산이다 뭐 보수란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를 요새 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전략도 없고 최근에 그 홍준표가 거침없는 막말, 망언, 거짓말까지. 거짓말 횡포잖아요. 말의 횡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 흩어졌던 아주 그러니까 미랄 같은 지지층이 조금 결집이 되고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공격이 그냥 나오겠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MB가 당장 뭐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MB를 중심으로 그나마 소위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속에서 이제 MB 필살기로 살려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의 일환으로 보고. 역으로는 이제 그런데 네. 저게 살기 위한 극악수인데, 근데 저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제가 아까 그래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 붕괴 대세가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그게 어떤 극단적인 결국은 스스로를 전체 흐름과 격리시키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보수의 뭔가 재편 내지 통합 이런 것에서는 길이 점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마 김명수 대법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민의당 심지어 바른정당 일부에서도 느낌상 이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느낌과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발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보수 전략을 쓴다면 이거는 보수의 회생으로는 점점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당해왔던 세월이 있어가지고 쟤들도 무슨 음모 있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엄청 몰려 있다는 반증처럼 보여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건데 하나 더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부분 이런 부분을 원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살 부정하고 항상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해왔던 게 그냥 은연중에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물타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온갖 비리들이 사실은 박근혜보다 더 이렇게 임목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국정원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강효상이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어제 그 논평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박연차한테 돈을 안 받았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오팅을 쓰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이건 좀 설명이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이쪽 분들도 가끔씩은 동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던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면 그게 대가성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입증을 못해서 결국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받아왔던 관행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뇌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 박근혜는 바로 유죄예요. 재판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 받았으니 이명박의 비리 같은 것도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여간 정진석 20일 날 이제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어저께 다시 이제 글을 썼잖아요. 변명이라고 한 거죠. 예, 또. 예. 해명이죠.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보면 조호연 비서관이 여사님께서 이제 유감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게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아, 그 비열한 놈. 이게 아이씨. 저는 물론 첫 번째 페이스북에서 정말 제가 소위 이 이명박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사악하고 정말 그 졸렬하고 쓸 수 있는 모든 형언할 수 있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이제 뭐 논평을 하건 뭐 얘기를 해왔는데 그날 거는 정말 가히 충격이었거든요. 20일 날. 근데 어저께 거는 20일 날 페이스북에 받은 충격에 플러스 더 알파가 된 거예요. 네. 조호연 비서관이 여사님이 매우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글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죄송하게 됐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자신이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뭐 이렇게 해서 몇 줄이 나가는 게 아니 보통의 뭐 다 하더라도 보통의 맨 경우인데.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근데 아무도 이게 원망하지 말라를 마치 자기 같은 놈이 한 것까지를 지금 되싸서 했다는 아니 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말종인 그렇죠. 거죠. 말종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썼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작 드라마의 단면으로 비춰지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는 본인이 썼을 거예요. 아니 썼는데 집단적으로 이런 거는 수기 하에 그럴 수 작성된 있어요. 문건이다라고 본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저는 대변인님의 분노를 정말 이해하겠는데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는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죄를 진자 입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비열하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저희 방송이 그 지금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한테 무슨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방송 내용 때문에. 근데 속으로 얘들이 왜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몰려 있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고소를 해놔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고소건이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고소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귀찮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대단하게 뭐가 날 사안도 아닌데도 막 고소 걸어놓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측면을 제가 보아서 이 정진석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제서야 뭐랄까 그 느끼는 공황 상태가 저는 아닐까. 무슨 논의를 거쳐 뭐 가이드라인 어쩌고 이렇게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졌던 인식 중에 하나가 한참 동안 정말 이 보수가 어떤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대한 일종의 메커니즘, 거대한 머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경험도 있고 훈련도 돼 있고 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딱 정권을 유지하고 끌어가는 전체적인 전략 컨트롤 타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도 참 끌고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박근혜 후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과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지금 전체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게다가 저쪽 대응하는 것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건 일종의 대세로서 부귀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대의 맨 마지막 차를 타고 있던 자들이 지금 자한당에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멘탈 전체가 다 붕괴하는 것이어서 저거는 그런 무슨 뭐 전략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저거는 붕괴 과정에 정말 극악한 병리적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할까? 예.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안 좋네. 왜냐하면 저게 계속된다는 얘기네. 앞으로. 여기 문구 중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애통해 할수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짜고 치는 거라니까요. 현직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고 문성근 김유아 씨 같은 분들이 동참하는 여론몰이식 적폐청산이 나라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이 한쪽을 무릎 꿇리는 적폐청산은 이 사람이 나올 수 없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입니다. 정지석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집단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 친이계로서 그 정치적인 위상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현역 중에는 네, 그렇죠.
현역 중에는 그렇죠. 정무석 했던 그러니까 이명박의 최근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명박의 대변인격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나름 하고 네. 싶은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효상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고 여기는 이제 대변인격. 격이라고 봐야 돼서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하나하나 뜯어 봐야 돼요. 이 문장을 물론 이제 말 같지 않은 문장이라서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이후에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지에 대한 방향타다고 그러네요.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친일파 청산할 때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반민특위 같은 게 생겼을 때 딱 이런 논리로 그것을 저지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과거는 묻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일일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무슨 아까 무슨 포괄적 뇌물죄 이런 거까지 설명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헛소리 한 거예요. 아니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응은 소설을 써가지고 헛소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막 너무.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이 얘기를 쓴 거는 20일인데 저희가 20날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한 전날이라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 있어서 미처 발견을 저희가 놓쳤다가 다음 날 이제 언론 보도에 나고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방송 출연하고 나오는데 막 연락이 와서 숨이 턱 막혔죠. 인용하기조차도 어려운 맞아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논평에 그 말을 인용을 안 하고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고 했더니 정진석 의원 당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도 있는데 이게 당에서 고소고발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본인 당사자가 네.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든 가족들이 관계자 할 수밖에 친구. 없는 건데 이제 당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을 끌고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필두로 저는 이제 이명박이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 양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물타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정조사 하자 또 그러겠죠. 이것도 지난번 언론 할 때 국정조사 하자 뭐 재수사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의원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트윗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고민을 좀 깊이 해서 대응 방안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명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진석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진석 의원의 이 글도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후의 정무수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 글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동격화시키는 거죠. 자기 진영에게.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로 해서 이미 거의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MB도 아무 쪽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이 소위 보수의 대모 비슷하게 남아서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설명이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이쪽 분들도 가끔씩은 동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던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면 그게 대가성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입증을 못해서 결국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받아왔던 관행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뇌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 박근혜는 바로 유죄예요. 재판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 받았으니 이명박의 비리 같은 것도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여간 정진석 20일 날 이제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어저께 다시 이제 글을 썼잖아요. 변명이라고 한 거죠. 예. 해명이죠.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보면 조호연 비서관이 여사님께서 이제 유감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게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그 비열한 놈. 이게 저는 그래, 저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내지는 걱정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MB는 사실상 이미 뭐 4대강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되니까 본인 내지는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뭔가 이게 뭐 아무런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뭔가 다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살리는데 내지는 보수의 나름 근거의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보수의 장기적인 정치적 생존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치적 계산이다 뭐 보수란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를 요새 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전략도 없고 최근에 그 홍준표가 거침없는 막말, 망언, 거짓말까지. 거짓말 횡포잖아요. 말의 횡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 흩어졌던 아주 그러니까 미랄 같은 지지층이 조금 결집이 되고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공격이 그냥 나오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MB가 당장 뭐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MB를 중심으로 그나마 소위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속에서 이제 MB 필살기로 살려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의 일환으로 보고. 역으로는 이제 그런데 네. 저게 살기 위한 극악수인데, 근데 저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제가 아까 그래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 붕괴 대세가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그게 어떤 극단적인 결국은 스스로를 전체 흐름과 격리시키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보수의 뭔가 재편 내지 통합 이런 것에서는 길이 점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마 김명수 대법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이거 진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민의당 심지어 바른정당 일부에서도 느낌상 이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느낌과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발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보수 전략을 쓴다면 이거는 보수의 회생으로는 점점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당해왔던 세월이 있어가지고 쟤들도 무슨 음모 있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엄청 몰려 있다는 반증처럼 보여요. 그게 첫 번째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건데 하나 더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부분 이런 부분을 원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살 부정하고 항상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해왔던 게 그냥 은연중에 또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물타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온갖 비리들이 사실은 박근혜보다 더 이렇게 인목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국정원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강효상이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어제 그 논평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박연차한테 돈을 안 받았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오팅을 쓰고